앞서서 이제 소개를 해주신 김은영 강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제 소개 페이지를 살짝 준비하긴 했는데요. 저는 이제 생성형 AI 관련해서 요즘에 기업에서 많은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관이라던가 기업에서 트렌드에서부터 뭐 실습 관련된 내용들을 요청을 하고 계셔서 관련된 내용들을 정말 활발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에서 많은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즘에는 정말 이걸 어떻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말 장시간의 교육들이 진행이 돼요. 예를 들어 보고서만 한 14시간 해주세요. 이미지 생성만 14시간 해주세요. 뭐 이제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도 뭐 6시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청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앞서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저희 교육 시간이 몇 시간이죠? 그렇죠. 2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이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엑셀을 또는 자동화를 어떻게 구현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어쩌면 이런 것들 좀 해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전달드리고 간단한 실습 정도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 중에서 현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을 좀 잘 적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바일을 활용해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핸드폰에 엑셀이 깔려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또는 뭐 핸드폰으로 어떠한 문서 작업들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이 깔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디에서 만들었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항상 어플을 다운받으실 때. 그래서 엑셀을 설치를 해 두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해서 로그인 하시면 그 엑셀 창이 열리면서 파일 같은 거 다운받으시고 거기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환경이다 보니까 우리가 PC에서만큼 원활하지 않다라는 것은 사전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핸드폰으로 막 엑셀 업무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전달해드리는 내용들을 실제 PC에서 활용을 하실 텐데 오늘 간단하게 이런 것들도 이렇게 진행해 볼 수가 있구나 체험 정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 전에 퀴즈 하나를 좀 내려고 하는데 혹시 챗GPT 3.0이 공개가 된 날짜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개발자들이 개발을 시작하거나 완료가 됐던 시점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전 세계에 이런 GPT가 있습니다 라고 공개가 되면서 세상이 정말 발칵 뒤집혔던 그리고 구글과 네이버의 시대는 이제 끝난 게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했었던 그 시기가 있거든요. 혹시 몇인 줄 아세요? 며칠인 줄 아세요? 언제쯤이다? 23년도?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세요? 21년 정도 된 것 같다. 네,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네, 답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계속 여쭤보고 있어요. 세 번째까지만 여쭤볼게요. 네. 20년 6월이요? 혹시 그때부터 활용하셨나요? 네. 조금 일찍 말씀해 주신 분들은 그 이전부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개가 됐던 시점 이전부터 쓰신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날짜를 알려드리면 2022년 11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공개가 되고 개인적으로 뭐 알고 계셨던 분들이 쓰셨던 그런 시기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이 생성형 AI GPT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정보를 찾을 때 네이버나 구글을 활용해서 찾았지만 지금은 GPT한테 질문만 하게 되면 서술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의 내용들이 구성이 됩니다. 라는 것들이 이제 2022년 11월 30일 날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곧 3년이 돼가는데요. 자,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GPT가 나온 지 3년이 됐는데 이 3년 동안 나는 이 GPT랑 얼마나 많이 친해져 있는가? 어떤 분들은 진짜 잘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영역에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쓰다가 지금은 안 써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GPT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긴 하지만 저는 요즘에 GPT 안 써요. 제미나이로 넘어갔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내가 좀 잘 쓰고 있는지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2년 11월 30일 날 공개가 되고 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들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던 이런 툴이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모두가 1학년, 2024년도에는 모두가 2학년,
그럼 2025년도에는 모두가 3학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살펴보면 어떤 분들은 아직 1학년에 머무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고등학교 그리고 박사과정까지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교육을 진행을 할 때보다 사실 지금 교육 진행을 할 때 가장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수준에 맞춰야 될 것인가라는 강사로서의 고민들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하는 거는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그리고 이제는 생성형 AI GPT를 넘어서서 우리가 조금 새롭게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분야들도 있어서 그거까지 같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성형 AI는 이렇게 이론이 되어 있죠. 우리가 작성하는 어떠한 텍스트들이 이미지도 생성이 되고 또 글로도 생성이 되고 또 데이터 분석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생성형 AI라고 하는데요.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언제 활용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주로 GPT를 언제 쓰고 있나, 어떠한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문장을 다듬어 달라고 하는 정도로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는 제미나이가 이미지를 너무나도 잘 생성을 하다 보니까 나의 프로필 사진을 만들거나 또는 어떠한 특정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만 활용하시는 분들, 재미 요소로만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이외에 굉장히 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업무에서 어떻게 한번 접근을 해볼지를 업무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해 보시는 것들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요, 다양한 툴이 있어요. 이게 다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생성형 AI 툴인데요. 지금 8개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나는 이 8개 중에서 8개 다 써봤다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있으세요? 나는 그럼 여기에서 한 4개 정도는 써본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맞춰볼까요? 4개를? 네. 챗GPT 써보셨을 것 같고, 리튼, 퍼플렉시티, 클로드, 제미나이 이 정도는 많이 써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AI 툴을 쓰실 때 저는 모든 툴들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챗GPT가 선두다 보니까 챗GPT를 중심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용을 하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다 보면 저는 GPT보다는 퍼플렉시티가 난데요. 저는 퍼플렉시티보다는 클로드 또 제미나이가 낫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개인이 쓸 때 좀 맞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아이들을 찾으시는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교육생분들께서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강사님, 이 툴 중에서 진짜 딱 한 개만 쓴다면 못 쓰실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 개를 유료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유료이지만 또 무료로 이제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 이제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8가지 툴들 중에서 딱 하나만 쓰세요라고 한다면 챗GPT는 그냥 기본으로 가져가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요즘에는 이 제미나이의 시대죠. 네. 제미나이의 시대가 저는 구글에서 이 제미나이를 개발하고 나서 왜 이렇게 구글이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할까? 다른 툴들은 막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는데 왜 이렇게 제미나이가 힘을 쓰지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지, 영상 또는 데이터 분석하는 거, 심층 리서치, 딥 리서치 기능들도 굉장히 이제 잘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제미나이도 꼭 써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PT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혹시 진행을 하는데 GPT가 아니라 나는 제미나이를 쓰는 게 좀 더 낫다 하시는 분들은 제미나이로 활용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료와 유료 버전이 있죠. 그래서 무료 안에서도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처음부터 유료를 쓰라고 말씀드리진 않고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이 GPT를 가지고 이 실습을 진행을 하다 보면 갑자기 이런 문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냐면 데이터 분석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쓰세요. 이런 문구가 나와요. 우리 오늘 지금 이 시간 써야 되는데 갑자기 7시부터 쓰세요라고 하면 갑자기 실습을 멈춘다거나 나는 오늘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손을 놓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제미나이로 가서 활용을 하시거나 또 무료로 여러 번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글 계정을 여러 개 만드셔가지고 가입하셔도 돼요. 그래서 나는 유료로 쓰는 게 조금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활용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한도에 도달한다라는 이 문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사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각각의 내가 활용도에 따라서 무료를 쓸지 유료를 쓸지 팀 결제를 할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무료로 좀 쓰시다가 내가 활용도가 좀 많은 것 같다라고 하시면 $20짜리부터 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버전 중에 $200짜리, 그러니까 한 달에 막 30만 원 정도 내는 버전들도 있거든요. 그 금액들도 있거든요. 고급 작업이라던가 또 분석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나는 그런 업무들을 주로 하긴 하지만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나 $20 안에서도 몇 회 정도를 쓸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AI 툴 안에서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막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도 오늘 교육이지만 어제 저녁에 봤는데 오늘 아침에 막 바뀌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능이 막 크게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고 조금 미세하게 변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AI 툴을 또 GPT라던가 다른 툴을 쓰시는 분들은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그리고 예전에 안 됐던 것들이 지금은 가능한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식으로 살펴보시면서 잘 활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프롬프트에 대한 내용을 교재에도 이제 넣어놨는데, 프롬프트를 쓰실 때 우리가 오늘 엑셀을 활용하는 거이긴 하지만 엑셀의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도 프롬프트를 다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간단하게 입력을 하시기보다는 최대한 내가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한 단어들을 작성을 해주시는 게 GPT도 일하기 쉽고 또 나도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좀 편하게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할루시네이션 현상들 많이 경험하시나요? 혹시 그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 던진 사건 들어보셨죠? 네, 지금 제가 모드를 보고 있는데 파랗게 웃으시는 분들도 있고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할루시네이션을 그 현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진 사건을 이제 넘어갈 수가 없는데, GPT한테 초반에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진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이렇게 프롬프트에 입력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GPT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진 사건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일화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시하던 중에 화가 나서 맥북 프로와 함께 신하를 밖으로 던져버린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환각현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내가 GPT한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 쓰시겠어요? 쓸 때마다 의심스럽거나 뭔가 의심 어린 눈초리로 이게 맞는 걸까를 살펴보시면서 쓰시거나 또는 안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물론 이제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 던진 사건은 지금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정보가 제대로 나옵니다. 그건 밈입니다. 사실이냐 아닙니다 라고 나오지만 다른 업무들을 진행하시거나 어떠한 질문들을 하실 때 이 할루시네이션 현상들이 아직도 존재를 하기도 합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안에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다 보니까 오류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할루시네이션을 줄이는 프롬프트를 좀 쓰셔야 되는데요. 제가 요거 3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기 비판 테크닉이라고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된 결과를 보고 나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여겨지시면, 자, 네가 분석한 내용을 너 스스로 다시 한번 분석해봐. 여기에는 너의 답변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편향적으로 작성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고 되어져 있는데, 엑셀이라던가 데이터 분석을 하시거나 작업을 하실 때에는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고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또다시 분석을 하고 또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부분을 딱 체크를 하셨으면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제가 스스로 말씀을 해주셔도 그럼 더 빠르게 이해를 하고 데이터를 또 다시 제대로 된 데이터들을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활용 한번 해보시고요. 또 모르면 모른다라고 답해줘 라는 프롬프트도 있어요. 얘는 모르는 것들도 뭔가를 다 알려줘야겠다라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해줘도 돼. 그럼 얘가 어떤 것들을 모르는지,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뭔지에 대해서 전 이런 사항들, 정보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답을 할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면은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가 있고요. 저는 다른 툴이랑 비교를 잘 하는데요. 이따가 저희가 실습 한번 해볼 것 중에 하나가 그 엑셀에서 VBA 코드 이제 받아가지고 매크로 이제
진행하는 것들을 해볼 건데 초반에 GPT가 알려준 VBA 코드가 굉장히 잘 됐었거든요. 근데 실습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GPT의 코드를 엑셀에다가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프롬프트를 제미나이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더니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GPT가 무조건 안 돼요, 이제 못해요 이런 건 아니고요. 항상 잘 되던 것들이 좀 오류가 날 수도 있고 혹시나 이런 코드 같은 것들을 잘 보시거나 또는 개발 영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잘 확인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안 하셨거나 또는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모르죠. 저도 개발자는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조금씩 익숙해져서 이런 게 잘못된 거구나 라고 체크는 되지만 아예 이제 개발자는 아니라서 잘못된 것들이 혹시 나오면 동일한 프롬프트를 다른 툴에다가 비교해 보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T랑 대화하시면서 얘 진짜 못한다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라는 접근을 해주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진짜 가능하기 때문인데 일시적인 또 오류라던가 프롬프트 입력의 오류 때문에 수행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얘한테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 우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업무를 막 새롭게 배우는 신입사원들이 왔다라고 했을 때 은영씨 이거 데이터 분석 좀 해와 아니면 이 보고서 좀 작성을 해와 라고 했을 때 그 보고서를 내 입맛에 맞게끔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해올 수 있는 신입사원들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많은 정보를 주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들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AI한테는, 그러니까 GPT한테는 그런 마음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왠지 얘가 다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너무 커서 그런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느꼈는데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기업에서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AI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실습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부장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강사님, 요즘에는요 신입사원들이 보고서를 그렇게 잘 써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전 속으로 그런 교육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부장님께서 신입사원이 보고서를 잘 쓰는 거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사님 잘 쓰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라고 저한테 역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신입사원들이 또는 내가 이 AI를 활용해서 보고서라던가 데이터 분석이라던가 이런 엑셀 작업들을 잘 하는데 그에 따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네. 정확성을 검토하지 않는 부분들이겠죠? 네, 맞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정확성. 그 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잘 써가지고 칭찬을 했대요. 너무 잘했다. 이거 보고서 너무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칭찬을 했는데 쭉 보다 보니까 이번 항목이 궁금해서 근데 이건 어떻게 진행할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원이 다시 GPT한테 가서 질문을 하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AI한테 너무 의존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AI를 잘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 다시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내가 이 AI한테, 그러니까 GPT한테 의존을 하고 있는지 얘를 활용하고 있는지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의존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지금 AI 관련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거나 할 때 저는 또 강의하다 보니까 얼마나 도구를 잘 쓰겠어요. 그런데 자료는 잘 만드는데 그 안에 내용들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나 또 검증을 했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초반에 좀 전달을 드렸습니다. 저희 오늘 모바일로 실습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GPT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치해 주실 때에는요. 여기 오픈 AI에서 만든 GPT를 설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요즘에 다양한 AI 툴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만 검색했을 때 이름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툴들은 아이폰에서 먼저 공개하고 안드로이드에서는 공개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안드로이드에서 그 어플명을 치면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말 우리가 찾는 그 앱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그 회사,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그거 한번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정은 PC에서 사용하시는 계정을 로그인 해주셔야 PC에서 사용하셨던 내용들이랑 또 모바일에서 쓰셨던 것들을 연동해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계정이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계정 확인까지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에 보시면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앱을 안 쓰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세요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PC 안에서만 업무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도 이제 GPT랑 대화를 하면서 뭔가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이 안에서 빠르게 뭐 파일 같은 것들도 받으실 수가 있어서 그게 PC로 연동이 되면 또 좀 더 빠르게 업무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어플리케이션 꼭 한번 써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그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음성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GPT를 앱으로 쓰실 때 텍스트만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대화하시면서. 그래서 음성 기능 하실 때에는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고 우리가 파일이라던가 사진 같은 것들을 올리실 때에는 프롬프트 옆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서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카메라로 바로 찍을지 사진을 올릴지 파일을 올릴지 이런 것들도 선택하실 수가 있고 이게 버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죠. 무료를 쓰는지 유료를 쓰는지에 따라서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무료에서도 몇 회 정도는 쓰실 수가 있으니까 앱으로 한번 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받으시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 누르시거나 여기 아래 프롬프트 입력 창에다가 작성하시면서 쓰시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앱을 다 받으셔가지고 저를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 화면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제가 그냥 참석자 명단으로 했는데요. 참석자 명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엑셀 파일로도 바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걸 한번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지. 요거는 제가 샘플로 만든 거라서 이름이나 연락처 이런 관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화면을 찍고 나서 파일로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보통 뭐 GPT가 아니라면 다시 엑셀 창에서 이름을 하나하나 수기로 옮겨야 될 텐데 이걸 찍어서 바로 표로 만들고 엑셀 파일로도 만들어지는지 한번 해봐 주시면 되고요. 나온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쭉 한번 살펴봐 주세요. 프롬프트 입력하실 때에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사진 찍고 그냥 올린 다음에 이거 표로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표 형태로 나오는지만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고요. 표가 나왔다 하시면 이 파일을 엑셀 파일로 생성해줘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 내용들이 엑셀 파일로 연결이 되는지까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이상한 점들도 찾으셔야 돼요. 표 만들어주거든요. 지금 이렇게 표 만들어줄 거예요. 엑셀 파일도 얘 너무나도 똑똑하게 잘 만들어주고 표가 만들어지고 나면 얘가 알아서 질문합니다. 엑셀 파일로 만들어드릴까요? 어디 파일로 만들어드릴까요? 이젠 알아서 잘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내용이 표 형식으로 또 엑셀 파일에 그대로 옮겨지긴 하는데 한글을 잘 인식하고 있나? 그러니까 한글 이름이 잘 옮겨지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일부러 제가 흘겨서 쓴 것도 있고요. 또박또박 쓴 것들도 있습니다. 잘 옮겨지나요? 잘 옮겨지신 분 있으세요? 한글이 제대로 잘 옮겨졌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도 저희가 볼 때는 김홍식이라는 한국어로 또 이름으로 이제 볼 수 있지만 그 AI는 이 김홍식을 김홍식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또 옮겨질 때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김호석이라던가 이렇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명단을 받아서 좀 더 빠르게 엑셀 파일로 이렇게 옮기고자 하는 이런 업무들을 진행을 하실 거라면 반드시 정자로 또박또박 써야지 GPT가 더 잘 인지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엑셀 파일로 잘 만들어졌나요? 근데 이제 무료 버전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갑자기 이제
몇 번 쓰다가 데이터 한도에 도달했습니다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진을 찍어서 요거를 파일 또는 표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어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좀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매뉴얼 같은 경우에도 사진을 찍은 다음에 얘를 이제 표로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내용들이 영어로 되어 있었던 내용들을 표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수정을 할 수도 있죠. 텍스트로. 행과 열의 위치를 바꿔주고 컵이라는 단어 옆에 영어로 써달라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바로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엑셀 파일로 정리해달라고 했었을 때에도 이렇게 엑셀 파일로 잘 옮겨집니다. 그리고 텍스트로 테두리를 수정하거나 제목을 수정하거나 음양, 글자 크기 같은 것들도 테두리를 굵게 해달라, 간격을 어느 정도 해달라 이런 것들도 좀 인식을 하니까 그런 실습들도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얘가 이런 것까지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활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이라던가 이렇게 데이터 또는 이 사진으로 해서 엑셀 파일로 옮기는 작업들도 할 수 있고 오늘은 실습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미지 생성하는 것들도 굉장히 잘하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 사진을 네가 이해한 대로 분석을 해보고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라고 했었을 때도 잘 수행을 해나가기 때문에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요걸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 QR코드를 PPT 상단에 계속 띄워놓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모바일 환경이다 보니까 실습이 원활하지는 않지만 실습 데이터라던가 간단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패들릿이라는 사이트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조금 말이 빠르거나 아니면 그 내용들을 복사하거나 실제로 파일을 다운받아서 한번 해봐야겠다. 엑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신 분들은 파일을 올리신 다음에 같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이거를 들어가셔서 파일 있는 거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는 실습 파일들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게 간단하죠? 고객의 정보를 받은 거예요. 이름과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우측에 있는 것처럼 이름과 이메일로 고객들이 입력을 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서 보면 이름 있고 이메일 또는 이름 있고 가로치고 이메일 있거나 이메일 있고 이름 있거나 이렇게 뭔가 규칙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이제 받았을 때 GPT를 활용해가지고 한 번에 이제 정제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여기 눌러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예시 데이터를 참고해서 요청 데이터를 수정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한 거예요. 그래서 예시 데이터는 우리가 원하는 형식, 그리고 요청 데이터는 불규칙하게 설치가 받았던 고객의 정보였겠죠. 그래서 예시 데이터 알려주고 요청 데이터를 수정해줘 라고 했었을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름이 있고 또 이메일 주소가 뒤로 가게끔 그리고 이름을 지어달라라고 하게 되면 이름도 지어주고 여기에서 표를 만들어달라라고 하면 표도 이렇게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간단한 그 고객 정보였었지만 한 번에 뭔가 정리를 하거나 정제하는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작업 하시지 말고 GPT한테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예시 데이터를 참고해서 요청 데이터를 수정해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잘 나온 것 같아요. 프롬프트는 아까랑 동일했어요. 그렇죠? 예시 데이터를 참고해서 요청 데이터를 수정해줘 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결과가 제대로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죠. 그렇죠? 네.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못하는 거야? 만약에 선생님들은 이렇게 잘못된 결과들이 나오면 프롬프트 뭐라고 입력하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작업의 결과가 있는데 얘가 그걸 잘 수행하지 못했을 때 나는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할 것인가? 나는 얘를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뭐라고 한번 입력해 보시겠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 앞에 썼던 프롬프트 그냥 그대로 복붙하겠다. 처음에 썼던 거 그냥 그대로 복붙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그냥 새 창을 열어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겠다. 그러니까 GPT랑 대화를 하시다가
정말 얘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면 싸우지 마시고 그냥 새 창을 여시는 게 서로가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진짜 간단하게 해결했어요. 너 내 말 이해하지 못했어? 라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했더니 바로 결과가 제대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GPT랑 그냥 진짜 대화하듯이 얘가 궁금한 게 뭘까를 생각하시고 프롬프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서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것들은 또 알려줘야 되는 것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또 실습을 진행을 하는데 선생님들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교육을 6시간 동안 들으면 또 실습을 하면 웃을 일이 있을까요? 다 집중하세요. 엄청 집중하고 또 주제 자체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다 보니까 집중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 분이 막 실습을 하다가 갑자기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했어요. 왜 이 시간에 웃지? 해서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강사님 일로 와보세요 하면서 GPT랑 대화한 것들을 막 보여주시는데 GPT가 뭐라고 했냐면 정말 텍스트 그대로 또 혼내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예요. 제가 그거를 사진 찍지 못한 게 아직도 너무 아쉬운데 또 혼내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아주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자, 이분이 뭐라고 했어 이 GPT가 또 혼내시겠지만이라는 답변을 줬을까요? 혼낸다. 너 진짜 이렇게 할 거야? 혼낸다. 네, 맞아요. 다시. 그거 아니라고. 다시. 너 내 말 이해 못했어? 다시. 이 말만 계속 쭉 반복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있던 입력했었던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야, 나 너 유료로 쓰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속 다시만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다 보니까 얘가 또 혼내시겠지만 이라는 답을 줬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도 좀 무서웠어요. 아니, 이런 상황들이 혼낸다라는 것들을 얘가 알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최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면 새 창을 여셔서 진행을 해주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PT랑 대화를 하실 때 저는 요걸 먼저 물어봐요. 파일을 올리고 나서 파일을 분석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럼 파일을 올리고 나서 이 파일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네가 이해한 대로 한번 설명해 줘라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GPT는 그 몇백 장의 파일을 저보다 빠르게 분석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파일 안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랑 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대화가 잘 되다가 나중에는 그 흐름을 잡는 데 시간을 더 써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그래서 초반에 얘가 어떤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정리된 내용들을 보면서 이 안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거야 라고 알려준 다음에 대화를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대화의 흐름을 시작을 해보시는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바일로 실습 가능하실까요? 가능하신 분들은 엑셀 아까 설치하신 거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여기 패들렛을 계속 올려놓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러 개의 파일을 같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텍스트를 참고해서 그냥 그대로 한번 엑셀에 써보셔도 되고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쓰시기가 어려우니까 파일을 다운을 받으셔서 엑셀에서 여신 다음에 거기에서 실습을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아서 혹시 그 QR, 그 패들렛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 QR 참고하셔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일은요, 그 교육 만족도에 대한 파일을, 간단한 파일을 올려봤어요. 자, 교육 만족도 파일을 올리고 나서 이 파일을 네가 이해한 대로 한번 설명해달라 라고 했더니 이 파일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떻게 분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가 자기가 이해한 대로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만족도 조사 내용을 항목별로 평균 점수를 좀 알려줄 수 있어? 라고 했었을 때 그 항목별로 교육 자료의 품질이라던가 교육 내용의 유익성, 강사의 전문성, 교육 환경 이렇게 크게 4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별로의 평균 점수까지도 이렇게 바로 작성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D열부터 G열까지 뭐 상관관계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도 각각의 상관관계가 높은 순서대로 그리고 해석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을 시각화를 해야겠죠. 혹시 GPT로 그래프 생성해 보신 분들 계시죠? 잘 되던가요? 잘 되던가요? GPT로 그래프를 생성을 할 때 이런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앞에 보여드린 거는 파일 하나 올리고 나서 자, 네가 이해한 대로 한번 설명을 해줘봐.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차트들이 또 그 제일 만족스러운 부분들인지 그런 것들 이제 정리하는 거였었고 정리가 된 내용들 데이터가 있으면 걔를 이제 시각화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막대 그래프로 그 내용들을 시각화를 해달라라고 했었을 때 여기 화면에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프는 잘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아래랑 위에 보시면 한글이 없죠. 혹시 이런 문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네. 뭐 해결하신 분들도 있고 또 저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라고 딱 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딱 클릭 하나만으로 이렇게 바로 바꿨거든요.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상단에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들 차이 보이실까요? 혹시 그래프, GPT를 활용해가지고 그래프를 생성하실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요 위에 이 마우스라고 하죠. 마우스가 빗금이 쳐져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얘가 빗금 쳐져 있는 부분들이 사라지죠. 그러면서 한글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 동그라미 친 옆부분을 보시면 색깔 같은 것들도 다 수정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인터랙티브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여기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요 체크 하나만으로 클릭 하나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시고 또 그래프를 만드실 때 우리가 그 한글 폰트를 파일로 같이 올려주신 다음에 이 폰트를 활용해가지고 그래프를 생성해달라라고 하게 되면 잘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GPT를 이제 쓰다 보면 얘가 문장 같은 것들은 잘 만들어주긴 하는데 한글을 잘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이미지 생성 같은 거 할 때에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래프를 생성을 하실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제가 국가 예산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내용들을 알려달라라고 했었을 때 GPT가 이 정보들을 잘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런데 제가 아까 앞서서도 여러 가지 툴들을 보여드렸잖아요. 정확한 정보들을 찾으실 때는 GPT도 물론 잘하지만 다른 툴을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쉽게 분석을 해나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텍스트가 막 적혀져 있고 이에 대한 근거 자료가 문장이 끝나는 부분에 아주 작게 체크가 되거든요. 그런데 퍼플리시티라던가 제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질문한 내용과 관련해서 근거 자료들이 내용이 구성되기 전에 상단에 그 링크로 이제 표시가 되다 보니까 이 정보에 있어서 내가 신뢰를 할 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생성을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보여드렸던 거고 그래프가 이제 생성이 되지 않으면 아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말씀드렸고 자. 제가 앞서서 이제 전달했던 내용들 중에서 AI가 못하는 게 아니라 얘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를 생각하고 또다시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래프를 생성을 했는데
그 그래프가 계속 잘 생성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원하는 형식으로 막 생성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데이터를 막 수정하면서 그래프의 수치 같은 것들도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자체가 되지 않아서 저는 GPT한테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기도 했어요. 엑셀 파일에서 수정 가능하도록 생성을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형식이 GPT 창에서는 되지가 않아서 이걸 내가 계속 얘랑 이렇게 싸우다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이 그래프를 엑셀 파일에서 그냥 수정할 수 있도록 생성을 해달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생성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옆에 데이터나 수치 같은 것들이 다 이제 들어와서 여기 안에서 숫자를 바꿨을 때 그래프가 변하는 모습들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있어서 그거까지도 같이 좀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고서까지도 이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내용들을 분석을 해주고 좋았던 점, 싫었던 점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알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보고서를 완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냅킨 AI라는 툴이 있는데 혹시 이거 써보신 분 계세요? 냅킨 AI. 우리가 그래프, 그러니까 시각화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뭐 엑셀에도 들어가면 또 파워포인트에도 들어가면 막대 그래프라던가 원형이라던가 그래프 되게 시각화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일반적인 또 모두가 동일하게 쓰는 그런 흔한 이미지로 이제 생성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도구를 좀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텍스트로 되어져 있는 문장들을 이렇게 이미지화하는 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마다도 또 특징들이 다 있잖아요. 내부 보고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으로 이제 보고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거 툴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름은 정말 냅킨 AI고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기 창에다가 우리가 이제 분석해야 되는 내용들을 텍스트로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 자체에 정말 청년 실업률이라고 예를 든다면 2024년 대비해서 2025년도 청년 취업률이 얼마나 상승을 했고 또는 지역마다 어떤 차이가 있고 그게 막 글로 작성이 되어져 있다면 그 글 자체도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 있는 툴이 냅킨 AI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제 창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냅킨 AI 창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가 있어요. 다 텍스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여기를 보시면서 전체 내용이 아니라 나는 여기 아래에 있는 내용을 좀 시각화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왼쪽에 번개 표시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전체 보셨을 때 전체가 아니라 그냥 위에 있는 부분만 하고 싶다 하시면 한 칸을 내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전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번개 표시를 쭉 누르면 이 내용들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렇게 좀 다양한 느낌으로 이미지로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막대 그래프들도 있고 원형 차트들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시각화하는데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툴이라서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전달드렸습니다. 냅킨 AI라는 툴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파일을 올려가지고도 이제 가능한데 가끔 우리가 AI 툴을 쓸 때 PPT 파일이나 워드 파일, 엑셀 파일 올리셔도 됩니다 라고 안내가 되어 있긴 한데 그 파일을 읽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파일을 그냥 PDF로 변환해가지고 올려주시는 게 이 AI가 또 GPT가 더 잘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툴도 PDF 파일을 올렸을 때 좀 더 잘 인식을 하니까 그렇게 시각화하는데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